자, 계속해서 3회 문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을 보시면 되겠고요. 유도전동기 회전력 발생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한 요소 물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3상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토크하고 전압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전압, 기전력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죠?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 2차 기전력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원래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죠. 토크의 또 다른 공식이 거기 해설이 나와 있는데, K에다가 비례상수입니다. K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에 R2라는 공식이 있어요. 또 다른 토크의 공식인데 바로 얘죠. 토크는 기전력 2차 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42번 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잡아드리면 슬립과 전압의 관계식이 있죠. 제곱의 반비례. 슬립과 전압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2번 보시면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을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냉각 효과, 절연 효과, 열방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물어보면 효율을 좋게 하려고 그게 답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절연유 구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절심에다 이제 코일을 감고 그 안에 절연유를 갖다 삽입을 하는데 구비 조건이 있더란 얘기죠. 구비 조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 또 저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더라. 여기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점도, 점성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화점이 높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응고점이 낮아야 되겠죠. 응고점이 낮을 것. 위아래 계속해서 얘기했던 방법으로 암기가 되겠고요. 인화점은 이제 불이 붙는 점인데 130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응고점은 낮을 것, 즉 영하 30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 몇 번? 인화점이 낮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인화점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2번이 틀렸네요. 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43번 보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는 블록원선 및 직렬원선 한 쌍이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2원 2,2V라 하고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킬 때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출력 측 선간전압의 조정범위 물어봤는데, 일단 조정범위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V1 플러스 마이너스 E2까지인데, V1 플러스 E2에서 V1 마이너스 E2까지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3상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냐면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겠죠. 단상이면 루트 3이 빠지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 찾게 되면 2번 되겠죠. 2번. 그래서 요게 이제 V1 대신에 2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대로 들어가면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도록 합시다. 단상 및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관하여 옳게 설명을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와 3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단상은요, 교번자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교번자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상차가 없고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권선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이 단락권선의 역할이 뭐냐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입니다.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조정 전격이 나오는데, P라고 하면 E2, I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E2가 누구냐면 얘가 중요한데요. 조정전압입니다. 조정전압.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 조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그러면 실제 조정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놈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70부터 130까지니까 이건 실제 단자에 걸려있는 전압이고 30V가 조정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상으로 가게 되면 반대인데 첫 번째 무슨 자기예요? 회전자기의 원리가 되겠고요. 회전자기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상차가 있다가 되겠죠. 있다. 그 다음에 단락권선은 필요 없고요. 조정 전격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데 루트 3만 적용하면 되겠죠. 3상이니까 2토와 2토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문제 단상과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한 옳게 설명을 물어봤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 2번이 정답이냐? 3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상을 기준으로 암기하시고 3상은 뒤집으시면 되는 거야, 반대로. 그 다음에 45번 보도록 합시다. 주파수가 50Hz고요. 슬립이 0.2,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유도전동, 3상 유도전동기의 극수 물어봤는데 우리 회전자의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공식을 쓰면 n은 1-s의 ns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때 한 번 더 쓰면 1-s의 ns는 뭐예요? p분의 동기속도니까 p분의 120f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극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p값을 구하시는 거야. 그러면 ns를 구해가지고 자리를 바꾸면 극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s를 좌변으로 넘겨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ns가 나오겠죠. 그러면 ns는 1-s분의 n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1- 슬립은 얼마 죠? 0.2를 줬죠. 그 다음에 회전자의 속도가 얼마예요? 600rpm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750rpm이 나오고요. 자, 극수와 자리를 바꾸면 P는 NS분의 뭡니까? 120F가 되겠죠? 그럼 NS는 750. 120에다가 주파수가 얼마 줬냐면 50Hz 주고 있네요. 요거 계산하면 극수가 나옵니다. 극수 몇 극? 8극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합시다. 진육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인데 우리 탄소 브러쉬는 열에 강하죠. 그래서 정류자가 있고요. 진육의 구성 요소 정류자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 있는데 우리 브러쉬 압력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0.15에서 0.25 kg 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가지고 달라붙어 있더라. 정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 정류자가 회전자의 형태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서 마찰이 발생됩니다. 접촉되어지는 열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열에 이 브러쉬의 재질이 약하면 견딜 수가 없으면 얘는 깨져버려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그 파형값이 다 깨져버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브러쉬를 갖다가 열에 강한 접촉장이 큰 브러쉬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실제 이제 탄소 브러쉬를 쓰게 되면 열에 강한 접촉 저항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다 보니까 저항 종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 종류.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계자 철심의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발전기 종류가 이제 타여자와 자여자가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자가 두 여자라고 그랬죠. 타여자는 내 여자가 아닌 남의 여자, 그리고 자여자가 내 여자인데 일단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해서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잔류자위가 없어도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고 자여자 발전기는 잔류자위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내부에 남아있는 자속이. 그래서 그 자속을 이용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8번 변압계율선 방식에서 델타 계율선 방식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요 델타는요 1번은 맞죠. 중성점 접시할 수 없다. 비접지니까 2번이 좀 잘못됐네요. 110kV 이상 되는 계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77kV 이하 배전용 변압기에 사용되고 있는 결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계통에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54, 345, 765는 직접 접지 계통이거든요. 접지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땅에 묻은 직접 접지 방식인데 우리 77kV 이하의 계통에 사용되는 게 비접지죠. 그래서 110kV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일반적으로 전천이나 화약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온정류기형 변압기 2차 측결선 방식으로 쓰인 거 물어봤는데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온정류기용 변압기 2차 측혈수환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 밑줄 그시고요. 육상 이중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맥동률 갖다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가 큰 놈을 갖다 많이 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용량이 커져야 되니까 상이 큰 육상 이중성형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제 기출문제 딱 한 문제 있는 문제니까 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50번 갑니다. 실하계 전동기의 특성과 가장각권 전동기인데 우리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이고요. 직류기의 분권 전동기와 특성이 비슷한 정속도 전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하계 전동기에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1번 볼 건데 51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3300에 200V 10kV 단상 변압기 2차를 단락했대요.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 300V를 가했답니다. 일단 단락했을 때의 1차 측의 전압이니까 V1S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S가 단락입니다. 쇼트. 그래서 이게 300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에 120A를 넣었대요. 자, 단락전류니까 2차에 단락전류 I2S라고 하고 120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때 임피던스 전압과 백분율 임피던스 강을 물어봤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은 V1S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강화는 %Z라고 써주면 되겠죠.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이 임피던스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Z는 임피던스 강화율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V1N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이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V1N분의 V1S가 있겠죠. 곱하기 100. 자, 지금은 요거 물어봤으니까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뭐냐? 1차에 전격 전류였을 때 변압기내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르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V1S는 자, 한번 해볼게요. 1차의 전격 전류 I1N에다가 Z1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지금 단상 변압기니까 V분의 P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1차에 전격 전류니까 전격 전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 2000인가요? 3300에 220이니까 3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량이 얼마냐면 10kV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한 게 얼마냐면 3.03A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요것만 알면 되겠죠? Z1만. 그럼 문제는 이제 Z1을 구해야 되는데 Z1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Z1라고 했을 때 Z는 뭐예요? I분의 V잖아요. 그래서 I1분의 V1인데 이때는 단락 상태이기 때문에 단락 상태, 단락 전류와 임피던스 1차 측의 임피던스처럼 단락 전류가 단락된 전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차의 단락 전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선은 권수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권수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권수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V2분의 V1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아까 3300에 200V를 줬으니까 2차 측의 전압이 200일 거고요. 1차는 330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나오냐면 16.5가 나옵니다. 그러면 권수비는 이제 구했는데 전류비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2차 측에 단락 전류 줬으니까. 그러면 권수비의 전류비는 어떻게 되냐면 1차분의 2차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I1이니까 I1은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바꾸면 A분의 그렇죠. I2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냐면 16.5가 되겠고 I2 값은 얼마를 잡아줘야 되냐면 120A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락 전류니까 I2S가 되겠고요. 그러면 2차 측에 단락 전류 권수비 나눴으니까 얘는 1차 측에 단락 전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한 값이 실제 얼마 나오냐면 7.27A가 나오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이제. 그럼 7.27A 분의 1차 측의 V1S 임피던스 전압이 얼마냐면 아까 우리 300V 줬잖아요. 문제 조건에 300을 넣어주시면 Z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 41.265ohm이 나오겠습니다. 예,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아까 여기 있죠. 임피던스 전압. 그럼 I1에는 3.03A 구했고요. Z1은
265를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 나오냐면 125V가 나와요. 자, 그럼 125가 들어가니 1번, 3번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퍼센트 Z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구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좀 복잡하죠? 자,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만 구하면. 요걸, 지금 문제 조건이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그럼 V1N이 얼마예요? 1차 측의 전격전은 3,300이죠? 3,300분의 V1S는 임피던스 전압이니까 이 임피던스 전압은 아까 위에서 구한 125V를 집어 넣을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3.8% 나오네요. 3.8%.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1번.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뭐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과감하게. 이런 버릴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2번 들어갑니다.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유도 전등기 물어봤는데, 우리 쉐이딩 코일형 정답 2번 되겠죠? 이놈은, 정회전, 역회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회전 방향을.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콤 분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동 토크와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동기계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안정도를 높이는 방법은 단락배를 크게 하거나,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작게 하거나, 용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나빠지고요. 철선 때문에. 뭐 이런 특성도 있어서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도 안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동기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 손실이 커지면 절대적으로 안정되게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해줘야 됩니다. 동기 리액턴스나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줘야 되겠죠.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자, 54번 보도록 합시다. 54번은 극수를 갖다 6극짜리 줬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동기 속도가 되겠네. 1200rpm. 왜냐면 교류 발전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교류 발전기를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거죠. 병렬 운전한다고 그랬고요. 극수가 8극짜리래요. 그때 동기 회전속을 물어봤네. 동기 속도 얼마입니까? 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대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병행 운전,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보면 키위 주고파가 있는데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주파수를 구해 가지고요. 두 번째 조건에다 주파수를 집어넣어서 동기 속도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동기속도 공식을 한번 써보면 P분의 120F가 될 거니까 120은 상수고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동기속도와 극수는 반비례 곡선이 하나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동기속도, 여기를 이제 극수 P라고 했을 적에 반비례 곡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 문제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요놈과 요놈은 반비례니까 비례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6대 1200은 8대 NS라고 쓰는 건데 반비례니까 위아래 한쪽만 바꿔주시면 돼요. 왼쪽을 위아래를 바꾸든 오른쪽 위아래를 바꾸든. 그럼 왼쪽을 바꿔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8대 1200은 6대 NS 다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각 곱하기 하면 NS의 다시는 8분의 6 곱하기 12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7200에 8을 나누니까 얼마예요? 900rpm 나오겠죠? 요게 답이 되겠죠. 간단하죠.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극수가 증가했죠. 6극에서 8극으로. 극수가 증가하면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1200에서 9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00을 찍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55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55번 문제는 어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를 1.5% 줬네요. P가 되겠죠? P, 퍼센트할 1.5% 줬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3% 줬는데 우리 퍼센트 X 또는 Q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3%. 그때 부하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80%래요. 0.8이라고 쓸게요. 앞선이 중요하네. 앞선에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 앞선다는 얘기는 역률이 앞선다. 진역률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뭘로 들어가요? 지역률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진역률일 때. 지역률은 플러스, 진역률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제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이 되겠고요. 또 하나 공식이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사인 세타가 적용됩니다. 이때 P는 저항 강화율, Q는 리액턴스 강화율이니까 문제 조건을 딱 보는 순간 오른쪽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왜? 진역률, 앞설 때 역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5 곱하기 역률 0.8 마이너스 리액턴스가 3%에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1일 때 0이고요. 0일 때 1, 0.8, 0.6, 0.8 하고 나오겠죠. 삼가함수 공식입니다.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요. 이걸 구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0.6%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예. 그다음 56번 갑니다. 56번 문제. 교류발전기, 동기발전기가 되겠죠. 무조건 교류발전기 나오면요. 동기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몇 번이면 4번이 틀렸죠. 우리 동기기 쪽에 권선의 계수가 있는데 권선의 계수, 권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선의 계수, 권선법. 우리 동기계에 권선법 사용하지 않는 게 누구냐 그러면 전집이었죠. 전절권하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얘네들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고조파 제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데 단절권의 특징은 뭐냐면 동량이 감소된다. 번선이 절약된다. 고조파를 제거해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라는 거였고요. 분포권의 특징은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고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 개선이 된다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는 것이지 전절권과 집중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7번 문제 갑니다. 삼성 동기계에서 제동건선의 주목점 물어봤는데 자 이건 뭐 틀리면 할 말이 없죠. 난조 방지가 되겠죠. 4번에 난조 방지. 그래서 아까 제동건선의 설치 목적 1회 때인가 아마 설명해드린 4가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죠. 제동건선의 효과. 그래서 기동 토크 발생, 난조 발생 방지, 불평형 부하 시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 이상 전압 방지까지 해가지고 4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8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 물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보상권선은 전기자반작용의 내용은 뭐예요? 원인은 누구냐면 전기자반작용의 원인은 전기자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전기자로 인해서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되냐면 주자속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주자속에 영향을 줍니다. 또는 계자극에. 왜냐하면 자속이 계자극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주자속을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돼? 계자자속이라고도 불러주죠. 계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이니까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즉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N극이 있고 여기에 오른쪽 S극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게 계자잖아요. 그럼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전기자가 회전자로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속이 발생됩니다. 우리 암페어 오른단서 법칙을 적용하면 그러면 요 돌아나가는 자속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자속은 주자속이니까 그래서 이 계자극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권선을 감아줍니다. 그럼 이 권선의 방향과 전기자 권선의 방향과 이 보상 권선이라고 하는 계자극의 권선을 반대로 감아야 얘가 상쇄가 되겠죠. 암페어 오른단서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감냐면 이걸 보상 권선이라고 하는데 전기자 권선의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감습니다. 보상 권선. 그래서 방지법이 전기자 반장의 방지법이 2가지가 있어요. 원래 보상 권선과 또 하나가 누구냐면 보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좀 기억하시고요. 둘 중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보상 권선이고 어떻게 감냐면 전기자 권선에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감습니다. 반대. 그래야 상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니까 우리는 그냥 정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정반대. 뭔 반대? 정반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5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은 극수가 10극이고요. 도체수,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600, 파권에 밑줄 그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속수가 0.01웨버이고 회전수가 600rpm일 때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물어봤죠? 자, 권선법이 주어졌을 때 유기기전력 공식은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이 되겠습니다. 단지 파권이니까요. 파권은 병렬 해수가 얼마예요? 항상 2가 되는 거죠. 우리 초코파이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권 같은 경우에는 A하고 P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파권이니까 A가 2고, 극수가 아까 10극이라고 그랬죠? 도체수가 600, 자속수가 얼마냐면 0.01이고요. 60분의 회전수가 얼마냐면 600rpm입니다.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 자, 2분의 10은 5가 되겠고요. 600에 0.0이니까 얼마예요? 6인가요? 예, 60분의 600이니까 10이고, 그러면 6, 5, 30에다 공 하나 붙이면 300V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6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전동력 응용기기에서 GD 제고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 물어봤는데, 우리 전동기에서 이 GD 제곱이 누구냐? 플라이휠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체의 속도 변동을 줄이기 위한 회전 에너지를 축적한 원판을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 축세 효과, GD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GD 제곱의 값이 적을수록 바람직한 게 누구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얘가 작으면 소음, 속도, 회전력의 맥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2번. 이거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좀 풀어봤는데 2014년도 문제 1회, 2회, 3회에서 60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